예, 상당히 오랜 시간 전국 정상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은 국회는 홍영표 민주당 대표의 독선과 아집이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의도에 집권당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네, 오늘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설득하고 홍 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교수님 질문 좀 받아주세요. 예? 그 예산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정부 원안이 뭐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예. 국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꼬집어서 구상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미 야당은 3개를 요구를 했고 3가지 사항을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풀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방법들까지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전혀 입장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특히 뭐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국정조사인데 나머지야 뭐 청와대나 이쪽에서 할 일이고 원내대표가 저는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만큼은 이건 반드시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국민적 관심사인 공정한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반드시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구사항이 그거 하나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 그 국정조사만 받으면 어쨌든 국회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그거는 국회에서 또 할 일이 있고 청와대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뭐 청와대대로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 또 풀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여기 예산이라는 게 법정 시한이 있고 이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여당은 정부 원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야당에 좀 불리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런 상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좀 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그 국회 현안은 아니지만요, 지역 현안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 때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큰 틀에서 합의 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었는데요. 예. 이전에는 이제 그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지역구이신 이제 군산 쪽에도 이제 확대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입장. 그거는 여전히 저희들 마찬가지 입장이고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하루속히 이 대타협을 통해서 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핵심이 노조 쪽에서 지금 반대를 좀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노조도 좀 한 발짝 양보를 하고 또 이 광주시나 정부에서도 노조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마련을 해서 그 문제가 빨리 매듭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회동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고 결과가 아니 뭐 약속도 안 했는데 두 분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내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본회의 여야 간에 합의한 거니까 2시에 하자. 그 얘기를 했죠. 김성태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독단과 오만의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아니 뭐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파기하는 걸 그냥 통보하고
하지 말라 하고 그건 뭐 우리 기자들께서 판단하셔야죠. 그럼 오늘 본회의 두시는 네, 예정대로 해야죠. 네.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주당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네네, 뭐 오시는 의원님들하고. 회의하고 끝나는 거 아니요, 그 해야죠. 회의가 성립이 되면. 의장께서도 진행을 하신다고. 저는 현재까지는 뭐 다른 통보는 못 받았어요. 야당이 정말 조국수도 퇴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건 예? 말고 더 알려진 거 말고 더 유구한 게 있나요? 왜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건지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네. 전혀 없어요. 지금 바깥으로 일단 거 말고 아니 뭐 그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 해임, 그 다음에 그 취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그거 말고는 추가로 더 얘기된 건 없나요? 뭐 추가로는 없습니다. 네. 국정감사 마쳤는데 그 국정조사에 대한 그 여부를 국감 끝나고 나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내려진 건가요? 그 아시겠지만 취업 비리 문제는 사실 이제 국정조사 초반에 그 교통공사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취업 비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어떤 뭐 권력자라든지 뭐 그 기관의 고위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취업을 시키는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어떤 금품을 받고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경우. 대개 이제 이런 게 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안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그것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서울교통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하면서 많이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정부가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전수조사를 기다려보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또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를 했으니까 지금 그 청구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정말 어떤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취업 비리나 뭐 고용 세습이 실제로 많았다면 그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국정조사라는 것은 대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대한 대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어떤 정쟁이나 뭐 이렇게 의혹만 부풀려 놓고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서 과거에 이 국정조사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감사원 감사 또 정부의 전수조사 이 결과를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이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조국 수석에 대한 해임은 저는 이제 그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을 해임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세웠던 7대 그 배제 원칙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민정수석한테 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도 해명을 했지만 7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공직 후보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05년도부터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때 기준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1980년대 뭐 90년대 이것까지 문제를 삼지를 않겠다라는 것을 처음에 이 기준을 세울 때 명확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 7월 이후로 위장 전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우리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국 수석을 해임하라. 이것도 그냥 어떤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민정수석은 최종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 책임을 아주 실무적으로 아주 명백한 어떤 오류, 아까 말한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후보자가 있었다. 이렇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요구를 우리가 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야당이 조명래 통일부 장관 해임 요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평양 지난번 정상회담 때 그 탈북자를 좀 취재하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거하고 평양 선언을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 이런 책임을 조명래 장관에게 묻고 조명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그 최근에는 이성권 발언. 이거는 사실은 조명균 장관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하여튼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속해서 조명균 장관을 해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엊그저께 취임을 했는데 조명래 그 환경부 장관도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도 사실 그 이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2000년 이전인가 2000년 초반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인사청문회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뭡니까 국정 그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진행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그 청문회 할 때 갑자기 왜 3살 먹은 손자가 2,200만 원을 가지고 있냐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는 예상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이제 답변을 좀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계속 윽박질르니까 이분이 그냥 엉겁결에 차비다 하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다가 왜 무슨 그 3살짜리 손주한테 차비를 2,200만 원이나 주냐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확인을 해서 통장 사본을 제출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제 그 손주한테 예를 들면 그 출산 장려금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 친척들이 줬던 거, 이거를 뭐 30만 원, 50만 원에서 다 그거를 해서 소명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냥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임명했다고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지만 지금 장하성 그 실장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를 이제 교체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당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게 정당하든 뭐 아니든 그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 두 가지 이유로 또 그걸 비판합니다. 하나는 왜 우리가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임명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안 했느냐. 이거는요 대통령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내각의 부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청와대 보좌관이 됐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어떤 정책과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임명권을 대통령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나의 잣대로 실용적 시장주의자가 저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데 왜 임명했느냐.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건 정말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과 이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국회 정기국회 더구나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체했느냐. 이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이래서 기간이 최소한도 그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표해 놓으면 예산 심사 끝나고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내가 예산 이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것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됐지. 이거를 또 왜 중간에 발표를 했느냐. 그러니까 빨리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해놓으면은 또 왜 이때 하냐고 그러고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난감합니다. 네. 저는 뭐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를 좀 최대한 수용해서 원만하게 좀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심사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 새벽 1시 반 뭐 심지어 새벽 4시까지도 뭐 예결위를 진행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80~90%는 예산 심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어떤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야당들이. 예산을 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예산을 놓고 정말 진지하게 어떤 그런 토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심사도 사실 국회로 봐서는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우려가 되는데 지금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오늘부터 국회 이제 그 개수조정 소위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스톱이 돼버리니까 좀 답답하.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고 소위 구성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오늘 뭐 조정식 예결위 간사가 뭐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을 텐데 뭐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산 정국에서 보수 야당이 조금 본인들의 입장, 목소리를 좀 높이려는 그런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니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뭐 여러 뭐 정부 정책이든 뭐 예산이든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원내대표로서 저는 이제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그래도 좀 뭔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합의를 도출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 국회를 좀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국회까지 보이콧 해버리고 이러면은 제가 오히려 하소연을 했습니다. 좀 이걸 우리가 어떤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어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양보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조국 수석 해임하라. 그다음에 국정조사 빤히 그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어떤 정치적으로 선전선동의 장으로밖에 만들 수 없는 저는 이거를요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을 한 것은 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새로운 것이라든지 왜냐하면 대부분 과거에 보면은 그런 어떤 비리라든가 권력형 어떤 취업 비리 이런 게 나타나면 금전이 오가거나 권력형 비리가 나타나면 이게 제보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국정조사만 하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수 있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그래서 답답하다니까요. 네. 정의당이랑 민주평화당에는 오늘 본회의 요청 따로 드리고. 아니 제가 뭐 하진 않았는데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뭐 당연히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야당이 오늘은 또 쟁점도 없는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그 우리 민생 국민들의 어떤 삶과 직결된 게 좀 급한 법안들이니까 뭐 이 법안은 좀 예정대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0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안 하면 또 뭐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늘 처리를 하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됐죠? 네. 왜 안 가세요? 다시 해야죠. 네. 내가 못 가겠네. 내 누굴 만나러 오세요. 들어오세요. 나는 아니 근데 오늘 여기 이게 아주 갑자기 두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안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내려가서 다시 올라. 아니 약속이 안 됐었죠. 네. 또 만나실 거예요? 좀 드시고 안 그래? 아니 저야 뭐 하루 종일 만나서라도 뭐 빨리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약속은 하신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 대화하는 걸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이렇게 반복하고 강요하면 제가 어떤 답을 찾겠어요. 네. 하여튼 엄청 답답합니다.